저는 김민석 45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창회가 있는 날입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재호는 대형 로펌 변호사, 성민이는 삼성 임원, 준혁이는 병원 원장. 모두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서가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어?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다들 성공했네. 20년 전에 누가 알았겠어? 성민이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부모님들도 자랑스러워 하시더라.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내 자랑 엄청 하신대. 골프장에서.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때 재호가 저를 봤습니다. 민서가,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한 번도 안 오셨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 계셔서. 지방? 어디? 충청도 쪽에. 농사 지으시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건물 야간 청소부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 왜 하필 청소부일까? 다른 직업이면 안 됐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동창회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거실에서 아들 지훈 15세과 딸 지은 12세의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 학부모 참관 수업인데 할아버지도 오시면 안 돼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네, 친구들 할아버지들도 다 오신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쁘실 거야. 맨날 바쁘시네. 할아버지 얼굴도 잘 못 봐요. 할아버지는 멀리 사셔서 자주 못 뵙는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아버지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좁은 원룸, 낡은 청소부 유니폼,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쯤 일하고 계시겠지.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대기업 건물 야간 청소.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70세의 나이에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잘 지내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합니다.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나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는 잘 지내요. 지훈이랑 지은이는? 애들도 잘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애들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요즘 애들이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래, 알았다. 바쁘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해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끊을게. 건강해라. 네, 아버지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나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까? 왜 피할까?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 그날 저녁 대학 교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교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교수님, 요즘 아드님이 대학 준비하시죠? 네, 지훈이가 고1이에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아버님도 대학 교수시죠? 순간 제 입이 굳었습니다. 아,
아버지는 은퇴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는데요? 사업을 좀 하셨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버지를 숨길까?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떳떳하게 일하시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청소부잖아. 친구들 아버지는 다 멋진 직업인데. 아이들 친구 할아버지들은 다 교수, 의사, 사업가인데. 우리 아버지만 청소부.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한번 모셔와요. 왜?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뵙고 싶고. 아버지 바쁘실 거야. 청소일이 그렇게 바쁜가요? 주말에라도. 주말에도 일하셔. 그럼 평일 저녁이라도. 피곤하실 거야. 나이도 있으시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혹시 아버님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님 직업 때문에.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아버지가 힘드실까봐 그런 거야. 하지만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눈 보면 알아요. 당신은 아버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으니까. 며칠 후 지훈이 학교에서 가족 소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우리 가족 소개하는 숙제 때 할아버지도 써야 돼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직업이랑 사시는 곳이랑 다 써야 돼요. 저는 숙제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소개. 할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직업.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 뭐라고 쓸까? 할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지훈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하셨어. 은퇴 전에는요? 회사 다니셨어. 무슨 회사요? 대기업.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건물에서 일하시니까. 하지만 정확한 직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쉬는 날이야. 손주들 보고 싶은데. 아, 이번 주는 애들이 학원 가요. 학원? 토요일에도? 네, 특강이 있어서요.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은 우리 가족끼리 약속이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실망스러워 들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오너라. 네, 아버지. 시간 되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했죠? 이번 주 일요일 아무 약속 없잖아요. 왜 이러세요? 아버님이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어. 그럼 왜 안 만나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 교수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시죠. 저희 어머니는 전 고등법원 판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하셨습니다. 모두들 자랑스럽게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김 교수님도 부모님 모시고 오시죠? 아,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요. 아, 그러세요? 무슨 일 하셨는데요? 사업을 하셨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거짓말했죠? 아버님 모실 수 있었잖아요. 차로 30분이면 되는데. 수진아, 넌 몰라. 다른 교수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서울대 명예교수,
고등법원 판사, 대기업 회장. 그런 분들 사이에 청소부가 어떻게 어울려?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실망한 눈빛으로. 당신, 정말 아버님을 부끄러워하는 거네요. 나는,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당신은 아버님 직업이 창피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공사장 일용직, 청소일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민서가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도 갔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 됐을까?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건강해. 너무 걱정 마라. 일도 재미있어. 회사 사람들도 좋고. 손주들한테 용돈 조금 보낸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해라. 마이너스 아버지. 그리고 제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70세 청소부가 보내주신 돈.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느 날 회사 일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 11시쯤 대학을 나서는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건물이 어디더라? 강남역 근처 S그룹 본사.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S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0층짜리 고층 빌딩.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청소하시는 김철수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김철수 씨요?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입니다. 아, 그러세요. 김철수 씨는 지금 30층 청소 중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층 복도. 저 멀리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70세의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걸레질을 하시고 유리창을 닦으시고 쓰레기통을 비우시고 저는 그 모습을 숨어서 봤습니다. 아버지의 동작은 느렸습니다. 나이 때문에. 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땀을 닦으시는 아버지. 잠시 쉬시려고 벤치에 앉으시는 아버지. 허리를 주무르시는 아버지.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70세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그때 다른 청소부분이 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철수 씨, 괜찮아요? 허리 안 좋으시다며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일 끝내야죠. 제 몫은 제가 해야죠. 철수 씨는 정말 성실하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셨잖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용돈도 벌어야죠. 손주들 자주 봐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요즘은 잘 못 봐요. 아들이 바쁘나 봐요. 그래도 연락은 자주 하시죠? 글쎄요. 아들도 바쁘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아버지 일하시는 거 봤어. 정말요?
70세에 밤 11시에 허리를 굽혀서 바닥을 닦고 계시더라.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아버님께 사과하세요. 응. 다음 날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애들도 보시고. 정말? 괜찮아? 네, 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내가 갈게. 아들아. 네.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현관에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머, 지훈이랑 지은이. 많이 컸네. 아버지가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와, 우리 지훈이 똑똑하네.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 일을 해. 청소요? 응, 큰 회사 건물을 청소하지. 와,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그 큰 건물을 다 청소하세요? 할아버지 혼자는 아니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순수한 아이들보다 못한 제 자신이. 아버지를 배웅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래도 돼? 네, 자주 오세요. 애들도 할아버지 좋아해요.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변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 행사에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바쁘셔서 오시기 힘드시죠? 아니, 시간 낼 수 있는데? 괜찮아요. 다음에 더 좋은 행사 때 모시고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동료 교수들 앞에서는 아버지를 소개하기 부끄러웠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밤, 저는 집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아내가 TV를 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왜? 강남역 S그룹 건물에 불났대요. 저는 TV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속보 강남역 S그룹 본사 건물 화재 발생. 50층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셔. 저는 급히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전화. 또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방차 수십 대, 구급차, 경찰차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 찾고 있는데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철수. 70세, 청소부세요. 잠시만요. 경찰관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철수 씨. 아직 구조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지금 소방관들이 수색 중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새벽 2시. 소방관이 누군가를 들것에 싣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같이 타세요. 구급차에 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응급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연기 흡입이 심각합니다. 화상도 있고요. 깨어나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내와 아이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새벽 6시. 소방관 한 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씨 가족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소방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건물 30층, 화재 발생 직후,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대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불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방관이 설명했습니다. 30층에는 장애인 직원 5명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들이요. 김철수 씨가 그분들을 구하신 겁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모습, 다시 들어가는 모습, 또 한 명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 총 5번, 5명 모두 구하신 후,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영웅입니다. 5명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상은 뉴스에 나갔습니다. 70세 청소부 화재 속 장애인 5명 구조. 생명의 은인 청소부 김철수 씨. 5번 불길 속 들어가 장애인 직원 구한 영웅.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아버지의 영상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모습, 다시 들어가는 모습, 마지막에 쓰러지는 모습. SNS가 난리였습니다. 진짜 영웅이다. 나이가 70세인데 5명을 구하다니.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다. 청소부. 직업이 중요한가? 생명을 구한 영웅이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아버지는 3일 후 깨어나셨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니? 아버지가 걱정 끼쳤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뭐? 아버지 직업이 창피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숨겼고 아이들한테도 거짓말했습니다. 아들아. 하지만 아버지는 영웅이셨어요. 5명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70세의 불길 속을 5번이나 들어가시다니.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서가,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네. 내가 교수가 됐잖아. 아버지가 하지 못한 공부를 내가 했잖아. 아버지.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 떳떳하게 일하면 되지.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청소일이 자랑스럽다.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게 만드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십니다.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왔습니다. 네.
김철수 씨께 국민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국민훈장이요? 네, 5명의 생명을 구하신 공로입니다. 아버지가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김철수 씨는 영웅이십니다. 2주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청와대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함께 갔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철수 씨에게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70세 청소부가 아니라 국가 영웅으로 서 계셨습니다. 저는 관객석에서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여식이 끝나고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민석 교수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아버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이쪽으로 오시죠.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30년간 해오신 일이 있습니다. 30년간요? 네, 이것 좀 보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기부 내역서. 기부자 김철수. 기간 1995년, 2025년 30년. 매월 기부액 50만 원. 총 기부액 1억 8천만 원. 이게 뭡니까? 아버님이 30년간 매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신 내역입니다. 50만 원씩요? 매달? 네, 한 달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소부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많아야 200만 원. 그중 50만 원을 기부하셨다는 것은 월급의 4분의 1. 30년간.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담당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명예의 전당. 김철수 -30년 장기 기부자. 아버님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셨습니다. 30년 이상 꾸준히 기부하신 분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청와대에서 나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30년간 기부하신 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있나? 50만 원씩이요. 월급의 4분의 1을. 아버지가 쓸 돈은 많지 않아. 나머지는 남을 도와야지. 하지만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민서가, 돈은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야. 아버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70세에 청소 일하시면서. 이 정도는 힘든 거 아니야. 아버지는 건강하고 일할 수 있잖아.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저는 아버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진짜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날 아버지의 기부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영웅 청소부 30년간 1억 8천만 원 기부. 월급의 4분의 1, 30년간 꾸준히. 명예의 전당 헌액자 김철수 씨. 온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진짜 영웅이다. 이런 분이 진짜 부자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댓글이 또 수만 개 달렸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김 교수님, 아버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를요? 네, 학생들에게 진짜 영웅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강연? 아버지가? 네, 학생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아버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많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왜 기부하셨는지.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강연날. 300석 강당이 만석이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 직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의 아버지 김철수 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이 아니라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청소 일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청소 일은 힘듭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제 자부심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간 기부를 했습니다. 왜 기부했냐고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할 수 있고 건강하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떳떳하게 일하는지, 얼마나 남을 돕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요.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아버지는 당황하시면서도 웃으셨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요. 힘들었는데 할아버지 보고 힘 얻었어요. 그래, 힘내라, 젊은이.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청소일 하세요. 항상 창피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부모님께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려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알아. 알고 계셨어요? 응, 아버지가 바보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버지도 이해해. 내 친구들 아버지가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일 훌륭하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서가,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교수가 됐잖아.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아버지가 밤낮으로 일하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 역할이잖아.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한 달 후, 저는 대학 교수 모임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하게. 여러분, 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김철수 씨입니다. 동료 교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 교수님 아버님이 그 유명하신 분이시군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국민훈장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모두들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학과장이 다가와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영광입니다. 제가 어르신 강연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의 명예입니다. 아버지가 쑥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소개하기. 아빠, 저는 할아버지 소개할 거예요. 할아버지를? 네. 할아버지가 영웅이잖아요. 그래, 잘 썼니? 지훈이가 숙제지를 보여줬습니다. 나의 영웅,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청소부입니다. 70세인데도 매일 일하십니다. 할아버지는 화재가 났을 때 장애인 5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매달 기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의 영웅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잘 썼다, 지훈아.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딸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자랑했어요. 정말? 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순수한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인 제가 주말 아버지를 모시고 동창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하게 얘들아, 우리 아버지야. 아버님이 오셨네. 재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민이도 다가왔습니다. 국민훈장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버님 이야기 하시던데요. 진짜 영웅이라고. 아버지가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어르신. 저희가 존경합니다. 동창들이 모두 아버지를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불길 속을 5번이나 들어가셨어요? 30년간 기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하나하나 대답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담담하게.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재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서가. 응. 솔직히 말할게. 예전에 너 아버지 창피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나도 알았어. 내가 거짓말하는 거. 미안해. 아니야, 이해해. 근데 말이야. 재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제일 멋있어. 우리 아버지들보다. 뭐? 진짜야.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이 벌었지. 근데 기부는 안 해. 남 도와준 적도 없어. 성민이도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는 삼성 임원이었지. 근데 남의 생명 구한 적 없어.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야. 우리는 그저 잘 사는 거고. 저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뭐가? 너희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오늘 즐거웠다. 저도요, 아버지. 내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더라.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뭐가? 예전에는 아버지가 창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청소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생각하셔야 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바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십니다. 학교, 기업, 단체에서 초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떳떳한 노동의 가치.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눔의 기쁨. 아버지의 강연을 들으러 수백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감동받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서울시에서 아버지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참석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패를 수여하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30년간 성실한 노동과 꾸준한 기부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5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단상에 서서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을 뿐입니다. 청소일도 기부도 그날 불길 속에 들어간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관객석을 보셨습니다. 진짜 명예는 직함이나 훈장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사는 것, 남을 도우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명예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관객석에서 울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석 교수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버님에 대해. 물론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이 부끄러웠습니다. 기자가 놀라며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진짜 스승이십니다.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가르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성실함, 겸손함, 나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분입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거 상처받으셨죠? 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응, 솔직히 상처받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내 친구들, 아버지가 다 멋진 직업이니까. 그래도 변명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이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잖아. 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청소부 영웅 마이너스 김철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영화배우가 아버지 역할을 한대요. 누구? 송강호 씨요. 어머, 그 유명한 배우.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영화가 될 줄이야. 당연하죠.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니까요. 오늘은 아버지의 71세 생신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 아내, 아이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지훈아, 지은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아버지, 소원 빌으세요. 아버지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비셨습니다. 촛불을 끄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빌었어. 아버지는요? 아버지 소원은? 아버지는 이미 다 이뤘어. 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떳떳하게 일했고, 남을 도왔고, 가족이 행복해.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75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강연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부를 하십니다. 이제는 강연료로. 저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 진짜 성공에 대해, 진짜 명예에 대해, 떳떳한 삶에 대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떳떳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진짜 영웅. 저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렴. 딸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한 거 안 했어. 그냥 당연하게 살았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당연함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떳떳함이 얼마나 귀한지. 마지막 장면. 오늘도 아버지와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후회하는 거 없으세요? 평생 청소 일하시고.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혀. 아버지는 떳떳했어. 그게 제일 중요해. 아버지, 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직업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떳떳하게 사는지, 얼마나 남을 도우며 사는지.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명예야. 기억해라. 내 직함이 아니라 내 행동이 너를 정의한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명심할게요, 아버지.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지 아들이어서.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70년을 청소부로 그리고 영웅으로 사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가 자랑스러워하게 된 아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떳떳한 삶, 나눔의 삶, 진짜 명예로운 살. 그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입니다.